삼성과 LG는 한국 경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두 거대 그룹으로 명실상부한 글로벌 기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두 기업은 전자산업을 중심으로 통신, 화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쳐왔으며 그 경쟁 구도는 대한민국 경제에 든든한 버팀목으로 작용해왔습니다. 과거 이들의 경쟁이 얼마나 치열했는지는 각사의 슬로건에서도 엿볼 수 있는데 1970년대 말 금성사가 기술의 상징 금성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자 삼성전자가 첨단 기술의 상징 삼성이라는 음수로 맞섰고 이에 금성사는 다시 최첨단 기술의 상징 금성사로 대응하는 등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두 그룹의 라이벌 역사는 196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처음에는 사업 영역이 달라 경쟁할 이유가 없었으나 당시 삼성은 설탕과 조미료 중심의 사업을 펼치고 있었고 금성사, 즉 현재의 LG는 전자와 화학 사업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금성사는 1966년 한국 최초로 흑백 TV를 생산하며 전자산업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삼성의 창업주 이병철과 LG의 창업주 구인회는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란 사이로 동업방송을 공동 설립하고 사돈까지 맺은 가까운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1968년 삼성이 일본 기업과 합작해 삼성전자를 설립하려고 하면서 양측은 돌이킬 수 없는 갈등의 강을 건넙니다. 이병철 회장이 전자산업에 진출할 것을 구인회 회장에게 알리자 구인회는 강하게 반발하며 이익이 보이니 사도하는 사업에 끼어드는 것 아니냐며 맞섰습니다. 당시 이병철 회장의 장남 이맹희는 두 회장이 이 일로 서먹서먹해졌고 결국 두 그룹 간의 관계가 멀어졌다고 회고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삼성과 금성은 50년 넘게 지속되는 경쟁 구도를 형성하게 됩니다. LG전자는 1965년 국내 최초로 냉장고를 출시하며 생활가전시장을 선점했고 흑백 TV와 에어컨 등에서도 최초라는 타이틀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삼성이 1968년 전자사업 진출을 선언하고 전자회사 설립 작업에 들어가자 LG는 정부에 강하게 반발하며 삼성이 일본 업체와 손잡고 국내 전자산업을 무력화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삼성의 전자산업 진출을 생산 물량 전부를 해외에 수출한다는 조건으로 허가했으나 삼성은 초기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당시 삼성은 반도체가 아닌 진공관을 사용하는 흑백 TV를 만들었으나 부품 대부분을 직접 생산하지 못해 힘든 상황이었고 시장 점유율도 LG에 뒤처졌습니다. 그러나 컬러 TV 시대가 열리면서 삼성은 절전형 TV인 이코노 TV를 출시해 큰 인기를 얻었고 1984년 TV 시장에서 처음으로 1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LG전자도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라는 유명한 컬러 TV 광고를 내놓으며 경쟁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1980년대 컬러 TV 시장 경쟁은 광고 전쟁으로도 번졌고 당시 상봉부가 광고 경쟁 자제를 위해 마련한 자리에서 삼성전자 강진부 사장과 금성사 허종부 사장이 멱살을 잡고 싸우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전해집니다. 이후에도 양사는 계속해서 기술과 시장 점유율을 놓고 치열한 혈투를 벌였는데 1992년 삼성전자와 LG전자 모두 위성수신 컬러 TV를 출시하며 특허권 분쟁까지 이어졌으나 결국 특허를 공유하기로 합의하며 소송은 종결되었습니다. 1993년 삼성이 바이오 TV를 선보이자 LG는 음영까지 보완하는 TV로 대응했고 1990년대 중반 대형 TV 수요가 급증하자 삼성은 명품 브랜드를 내놓았고 LG는 아트비전을 출시하며 경쟁을 이어갔습니다. 1999년에는 완전 평면 TV 타이틀을 두고 경쟁했는데 LG의 플랫트럼 기술과 삼성의 다이나 플랫 기술이 각각 완전 평면이라고 주장해 통신 하이텔 하드웨어 동호회에서 공개 시험을 요청하였지만 어느 쪽도 확정하지 못하고 각사의 주작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처럼 흑백 TV 시절부터 시작된 삼성과 LG의 전쟁은
전자 전반으로 확산되었습니다. 1993년 삼성전자 직원 2명이 LG전자 냉장고 공장에 침입해 경쟁사 기술을 훔치려다 적발되는 사건이 있었고, 양사는 서로를 맹비난하며 맞소송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냉장고, 세탁기, 청소기 등 가전 분야에서 LG가 강세인 반면 에어컨과 전자레인지에서는 삼성이 5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지만 두 회사는 각각 자신들이 1위를 주장하며 갈등을 이어갔습니다. 삼성과 LG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공봉의 적이 등장하면 때로는 협력하기도 했습니다. 1990년대 대우전자가 공기방울 세탁기로 인기를 끌자 두 회사는 함께 공격하며 대응했고, 2001년 LG전자가 에어컨 신제품에 소형 가전제품을 사은품으로 제공하자 삼성도 벽걸이형 에어컨 구매자에게 김치 냉장고를 사은품으로 내세우며 맞대응했습니다. 이처럼 두 회사는 절대 물러서지 않는 경쟁을 벌였습니다. 냉장고 시장에서 양사의 경쟁은 치열했습니다. 2022년 삼성전자가 900리터 대형 냉장고 T9000을 출시하자 LG전자는 910리터 크기의 디오스 냉장고 V900으로 맞섰습니다. 삼성은 유튜브에 멀쩡한 냉장고에 왜 물을 부을까? 라는 비교 광고를 내며 자사 제품의 용량 우위를 강조했으나 LG는 이를 허위 광고로 보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 중재로 1년 만에 분쟁은 마무리되었지만 양사 간 감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도 마찰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삼성 디스플레이 전 현직 연구원과 LG 디스플레이 임원을 기술 유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삼성 디스플레이는 LG 디스플레이를 상대로 OLED TV 기술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LG도 특허 침해 금지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IFA 행사에서는 LG가 삼성의 AKTV가 국제 규격에 미달한다고 지적하자 삼성은 LG 제품 품질 문제를 반박하는 등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2014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IFA 행사에서는 세탁기 전쟁이 극에 달했습니다. 조성진 LG전자 사장이 삼성 신제품 세탁기의 문이 얼마나 튼튼한지 살펴본 뒤 제품에 문제가 생기자 삼성은 재물 손괴 및 업무 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고, LG는 증거 위조 및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습니다. 이후 양사는 법적 분쟁을 모두 끝내기로 합의하며 세탁기 전쟁은 일단락되었습니다. 현재 삼성과 LG는 여전히 치열한 경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자사 에어드레서 성능 비교 영상을 통해 LG 스타일러를 비판했고, LG는 설마 화질이 아직도 풀 HD입니까? 이 정도 안 되면 노트북도 접어야죠. 라는 문구로 삼성 노트북을 겨냥해 단격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시각은 엇갈리는데 긍정적인 평가는 두 기업 간 경쟁이 품질 향상과 세계 시장 점유에 기여했다고 평가하며, 부정적 평가는 서로 비방하는 내용이 경쟁사들에게 악용될 수 있어 두 기업 모두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한편 삼성과 LG의 경쟁이 시장 규모 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LG전자가 2011년 세계 최초로 의료관리기인 LG 트럼 스타일러를 출시했지만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으나, 삼성전자가 에어드레서를 출시하며 시장이 확대되어 국내 의료관리기 시장이 5년 만에 13배 성장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최근 중국 가전업체들의 추격이 거세지면서 삼성과 LG 간의 감정 싸움이 득이 되지 않는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이얼, 하이센스 등 중국 가전업체들은 기술력까지 갖추며 삼성전자와 LG전자를 빠르게 추격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삼성과 LG를 앞서던 중국 업체들이 이제는 기술력까지 갖춘 큰 플레이어가 되었다. 앞으로 한국과 중국 간 기술 격차는 더욱 좁혀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삼성과 LG는 세계 1위를 다투고 있으나 매출 규모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2003년 LG그룹이 GS, LS 등으로 분리되고 외환 위기 이후
반도체 및 금융사업에서 손을 떼면서 결정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LG 카드는 외환 위기 당시 카드 업계 1위로 뛰어올랐으나 무리한 확장으로 연체가 급증하며 유동성 위기를 맞았고 LG는 금융 분야에서 완전히 손을 떼게 되었습니다. 또한 LG 반도체는 김대중 정부의 강요로 현대를 거쳐 SK로 넘어가면서 LG에 큰 타격이 되었습니다. LG 임원들은 현재 SK 하이닉스를 정권의 외압에 의해 빼앗긴 것이라 평가하며 LG 구본무 회장은 삼성이 반도체로 글로벌 기업이 되는 모습을 보며 늘 아파했다고 전해집니다. 세계적으로도 삼성과 LG는 반도체 분야에서 차이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LG그룹 국모 회장에게 주어진 최대 과제는 LG의 황금 시대를 재현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 반도체를 넘어선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삼성 이재용 회장과의 경쟁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국모 회장은 전자, 화학, 통신 3대 축으로 LG의 미래를 준비하겠다며 전기차 부품, 차세대 디스플레이, 전기차 전지 사업 및 바이오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삼성과 LG의 경쟁 역사는 단순한 기업 경쟁을 넘어 한국 경제 발전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두 기업은 각자의 영역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하며 기술 혁신과 품질 경쟁을 지속해왔고 앞으로도 글로벌 무대에서 지속적인 경쟁과 협력을 통해 더 큰 성과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이야기한 삼성과 LG의 역사와 경쟁 구도가 앞으로 어떤 변화를 맞이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